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2회 회계 1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1급 회사 B예요. 천사. 김은찬 로그인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시스템 환경 설정 모두 마쳤고 그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회사 등록에 시스템 환경 설정 가시면 되고요. 네, 회계 쪽으로 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통제부서 사용부서 맞고요. 지금 다국어 재무제표 사용 안 한다고 해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른 것들 맞는 거니까 조회해서 푸시면 됩니다. 네, 2번 문제. 자, 프로젝트를 활용할 수 있는 메뉴는 무엇인가 인데요. 네, 요거는 약간 이론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관리 항목 원장에서 프로젝트별로 할 수 있다라고 그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 항목 원장을 잠깐 보여드리면 예, 이 관리 항목 여기에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조회할 수가 있어요.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답은 3번이고 이론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3번 문제도 좀 이론형 문제인데요. 사원 등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정답 2번이에요. 자, 퇴사일과 암호는요. 본인만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 틀렸어요. 본인이 막 퇴사일 막 암호 다 입력하면은 뭐 프로그램이 망가지겠죠. 좀 막 들어와서 건드릴 수 있으니까. 퇴사일 암호는 그래서 시스템 관리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2번. 그래서 푸시면 되고요. 약간 이론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형 문제가 많이 나오면 조금 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더전 본전 19년도 3월 거래 내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인데 네, 뭐 상품 매출의 회수 매출 채권, 현금 매입, 현금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보라고 하니까 일월계표 쪽으로 가서 보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더 좋은 본점에 대한 거고요. 기간은 2019년도 3월 거래니까 2019년도 3월 31일. 네, 이렇게 해서 보면 되는 거. 네, 봤을 때 지금 상품 관련된 매출은 네, 상품 매출에 대한 거는 매출액 쪽에 있죠. 상품 매출 지금 8,550인데 틀렸죠. 틀렸고요. 매출 채권에 대한 부분 매출 채권은 매상 매출금과 바드럼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한 쪽은 이쪽에서 보시면 되니까 9,100 1000 합친 거 해서 101000000인데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권만 해서 2번 틀렸습니다. 판매용 상품 현금 매입 상품에 대한 거 볼까요? 상품 현금 아니네요. 다 외상거래네요. 그래서 정답 3번도 아니고 4번만 맞았습니다. 여비교통비 판관비 쪽 여비교통비 제조원가 중에 여비교통비네요. 53만원 현금이니까 현금으로 지출됐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1월 월계표는 차변 쪽에 지출된 거 대변 쪽에 입금된 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확인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문제. 자, 거래처를 지역별로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더전 본점의 3월 30일 현재 종로구의 외상 매출금이네요. 거래처 원장 가시면 되겠고요. 더존 본점에 자, 외상 매출금이니까 외상 매출금 네, 기표 기간은요 3월 31일 현재니까 2019년도 3월 31일 하나만 하고 거래처 분류로 해서 조회하겠습니다. 종로구의 외상 매출금 잔액이죠. 잔액이니까 여기 보시면 되는데 자 종로구 이거 제가 이거 종로구 선택이 아니네요. 종로구 잔액은 273635000 정답 2번이네요. 6번 문제 네 가끔 말이 꼬일 때가 있어요. 네, 더전 본점은 결산 시 외화예금 통장 외화금액을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합니다. 12월 말 결산 시 기준 환율이 1,100원이네요. 네, 이렇게 했을 때에 외화 환산 손익에 대해서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외화 명세서 쪽에 가볼게요. 외화 명세서, 외화에 대한 거니까 명세서 쪽에 가셔서 네, 더 좀 본 점이고요. 지금 기표 기간은 그냥 언제인지 모르니까 1년으로 올해로 해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거래처 부분 딱히 없고요. 네, 그리고 통장의 외화 금액이네요. 그래서 원장 쪽으로 해서 기표 기간은 올해로 하고 계정 과목은 외화 예금으로 해서 네, 보겠습니다. 네, 환율이 1,200원이었는데 지금 1,100원이 됐네요. 이렇게 했을 때 외상대금 회수 쪽으로 해서 1,200원이었던 게 1,10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100원만큼 손해 본 거죠. 그래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4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외상대금 회수했다는 거는 뭐 수출했다는 얘기일 테니까 수출했을 때 환율보다 떨어진 거는 받을 금액이 적어지는 거니까 손실이에요. 그래서 손실인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두 개 차이를 가지고 구하시면 되는 문제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네, 고정자산 중에서 용적기에 대해서 기계장치 2019년도 9월 25일 자본적 지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입력을 한 다음에 2019년도 감가상각비를 구하라고 합니다. 네, 볼게요. 고정자산 관리 쪽에 있는 고정자산 등록 가시면 되고요. 네, 용접기입니다. 기계장치 중에서 용접기. 네, 여기에 대한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취득건가 5천만 원이었던 거가 상각률 0.15에서 현재 상각비가 네, 1,000만 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등록하기 전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본적 지출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추가 등록사항 쪽으로 보셔서 2019년도 9월 25일이고 자본적 지출 네, 뭐 금액은 1,000만 원. 네, 변동 수량은 뭐 한 개니까 한 개로 쓸까요? 이렇게 하면 단기 감가상각비가 1,200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200인 4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3월 말에 결산을 진행하려고 해요. 자, 기말 정리사항 입력했고요. 2019년 3월 말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순손실은 얼마인가입니다. 자, 기말 정리 사항이니까 결산 재무제표 관리 쪽에 결산 자료 입력 쪽 가시고요. 자, 3월 말이에요.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만 하시면 돼요. 1사분기 1월부터 3월까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썰렁하지 않네요. 계정 설정할 필요 없고 상품 재고액 쪽으로 1,000만 원, 원재료 제공품 제품 500만 원. 그 외에 정리사항 없습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와 요거 단기 순손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702433000이고요. 단기 순손실은 769053000 해서 정답은 3번이겠네요. 9번 문제 더 좋은 본점의 바드러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이거는 바드러움 쪽이니까 자금 관리 쪽에 자금 바드러움 명세서 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기일별로 보면 더존본전 만기일이 2019년도 6월 30날인 어음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하고요. 조회하면 4개네요. 혹시 모르니 뒤쪽에 할인 만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음 만기일이 6월 30일 어음은 5건이 아니라 4건이다 라는 거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것들은 맞는 설명이니까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 확인하는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예. 자, 2번 만기년도가 2019년인 어음 중에 처리구분이 보유인 어음은 8건이다 인데요. 이건 어음명세서 쪽에서 보시면 돼요. 만기 도래 기준으로 해서 2019년도 네,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쪽 수탁 처리 쪽 하시면 되는데요. 네, 결의일이 올해 걸로 하시면 되고요. 네, 보유로 해서 조회하시면요. 8건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이렇게 해서 처리 구분이 보유인 건 수탁 처리 쪽에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영혼 실업에 받을 어음 잔액 12월 말 기준은 자, 거래처별로 해서요. 12월 31일 기준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혼 실업 104000000 3번도 맞는 거고 4번은 어음 조회 쪽에 가시면 자, 올해 걸로 해서 전체 조회를 해볼게요. 영혼 실업 보면은 처리 구분 만기 결제 할인 하나 있고요. 보유 그렇게 해서 지금 할인한 거는 네, 요 어음 번호 해당되는 거 1번에 한 건 맞네요. 정답 4번도 맞고요. 1번 보기가 틀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으러 면세서 쪽에는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네, 10번 문제. 자, 9월 31일 30날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매입한 주식을 2019년도 12월 31일 주식 50주를 한 주당 12,000원에 매각한다면 보험거래와 관련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 효과 처분 시 수수료까지 있네요.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유가증권 명세서 쪽에 가시면 지금 만기일 0930 유가증권 명세서 쪽으로 가시면 기표일자를 해서 올해로 언제인지 모르니까 올해로 해서 일단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U2019 0930 액면가액 만원에다가 주스 300주 장부가액 300만원 요거네요. 그래서 지금 액면가 만원입니다. 현재. 근데 12월 말에 이 중에서 50주를 12,000원에 매각했다는 건 50주를 2,000원씩 더 비싸게 매각했다는 거죠. 그러면 (50주) 곱하기 2,000원씩 더 비싸게 한 거니까 2,000원 이렇게 하면 네, 10만원 부분에 대해서 이득이 난 부분인데 단기 매매 증권은 처분할 때 수수료는 처분 이익에서 차감합니다. 5만원이 그래서 처분 손익이네요. 이익 5만원 났습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네, 11번 문제. 법인세법의 업무용 승용차 송금 불산입 특례 규정에 따라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이네요. 네,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거 여기서 보시면 되고 관련 여기 비용 명세서 관리용 가시면 되는 부분. 송금 불산입 계산 쪽에서 조회기간 되어 있지가 않아서 네, 명세서에 있는 거 조회하고요. 순서대로 갈게요. 불러오기. 불러온 다음에 전표 내역으로 가서 네, 조회. 그러고 나서 송금 불산입 계산에 가셔서 조회 기간 확인. 그러면 송금 불산입 합계 이쪽
6002로 3번이 정답입니다. 네, 12번은요. 자, 당사는 회계팀 복리후생비로 편성된 예산 금액 중에서 30만 원을 2019년도 5월 10일에 회계팀 판관비로 예산 전용합니다. 예산관리 쪽에 예산 네, 조정 입력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조정하는 거니까. 회계팀에 있는 2019년도 거 전체적으로 보고 네, 접대비 부분 볼까요? 접대비 800번대니까 접대비 네, 여기 있네요. 자, 접대비 판관비 부분이고 요거를 복리후생비 있는 거를 접대비 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옮기려는 쪽이 복리후생비니까 복리후생비 쪽에 가셔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조정일자는요. 2019년도 5월 10날짜고요. 조정 대상은 5월. 예산 전용. 조정 과목은 자, 회계팀 접대비 800번대 접대비 회계팀 조정 금액은 10, 100, 1000만, 10만 네, 조정 내용 딱히 안 쓸게요. 확인 엔터 하셔서 아래탄 내려오는 것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자, 접대비 쪽으로 가서 예산 전용이 잘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 전용 됐고요. 단기 실행 쪽에 가보시고 단기 집행 쪽 가보셔서 5월에 예산 전용이 된 거 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잔여 예산 금액에 대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요. 예산 실적 현황 쪽으로 가셔서 보실 거예요. 네, 지금 회계팀 승인 집행 조회 접대비 부분이고요. 지금 5월에 대한 것만 봐야 되니까 5월 것만 보겠습니다. 네, 접대비 네, 잔여 예산 77만 원에서 3번이 정답입니다. 13번 문제 10월 31일 현재 당좌예금 계정의 가용자금 금액입니다. 금액이 얼마인가 인데요. 자, 이거는 뭐 자금 현황 쪽으로 가서 볼게요. 네, 더 좋은 본점이고요. 조회 기간은 10월 31일. 그래서 2019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해서 네. 보면 당좌 예금 부분이고요. 이제 당좌 차월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일말 자금으로 260, 500, 500 남아 있어서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 자, 전표 입력 및 기간 비용 현황 프로세스 시행한 후에요. 19년도 12월 기말 결산 시 본점 단기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금액 총 얼마인가인데요. 네, 이 부분 일단은 우리 보험에 가입한 부분부터 해서 해야겠네요. 보겠습니다. 네, 요거 전표 입력보단 저는 그냥 기간 비용 현황에서 바로 입력을 해서 보려고 합니다. 네, 기표일자 그냥 조회 그냥 하시고요. 2019년도 7월 1일 계정 과목은 성급보험료 네, 성급 비용이고요. 그리고 보험료 판관 800번대 네,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딱히 안 적어도 돼서 2019년도 7월 1일 기간이 중요하고 양편 넣기 금액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뭐 우리 보험 뭐 넣을까요?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네, 여튼 그렇게 해서 예, 넣어주신 다음에 지금 자
보라는 건 12월 기말 결산 시 단기 비용 인식금액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간 비용 현황 조회에 가셔서 2019년도부터 12월 전체에서 잡아주신 다음에 조회하시면 나오는 부분, 네, 쭉 가시면 기간 비용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서 여기 기간 비용 이쪽으로 있는 합계 보시면 돼요. 5151278 정답 4번. 15번 문제. 자,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고요. 자, 부가가치세법상에 전송해야 하는 기간이에요. 자,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이기 때문에 자, 지금 전표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는 결의일자랑 전표 입력일이 다를 수도 있어서 네, 전표를 찾아보겠습니다. (7월 10일) 더 좋은 지점이네요 또. 네, 이렇게 했을 때 1번 전표고요. 네. 네, 신고 기준일이 7월 10날이네요. 예, 다행히 결의일자랑 동일해서 전표를 찾지 않고 그냥 7월 11일 갔어도 됐었네요. 하지만 전표 입력 꼭 반드시 들어가셔서 확인하세요. 예, 함정처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16번 문제. 자, 1기 예정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한 후에 3월 30일 회계 처리로 오른 것은, 자, 요거는 부가세 신고서 쪽으로 가고요. 네, 사업장은 2000번이고 기간은 1기니까요. 1사분기 이렇게 한 다음에 불러오기. 이렇게 보시면 지금 매출세보다 매입세가 많아서 지금 환급을 받아야 될 게 생겼어요. 그래서 매출세는 부가세 예수금, 매입세는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미수금 받아야 되니까 미수금 처리 750만이 들어갑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더 좋은 지점에 19년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에 대한 예정 신고 누락분의 건수 공급가액으로 오른 것은 인데, 자, 2기 확정이니까요. 예, 지점이고요. 이사분기 불러오기 하면 예정신고 누락분 부분이네요. 자, 지금 보니까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엔 없고 더 좋은 지점 지금 예정신고 누락분 부분으로 해서 불러오기 조회 네,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이 돼야 되는데, 네, 2기 확정이었네요. 네,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기를. 4사분기입니다. 네, 어쩐지 깜짝 놀랐네요. 네, 예정신고 누락분 하나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 하나 있네요. 하나. 네, 그렇게 해서 2,500만 원이고요. 한 건 있습니다. 정답 2번. 네, 18번 문제. 더 좋은 지점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치명세서 제출분 공급가액. 자, 요거 입력을 하고서 하라고 하네요. 그럼 전표 입력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전표 입력 안 하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시간 없으시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7월 3일 네, 공장용 화물차 주유 안 써주셔도 되지만 대충 쓰겠습니다. 네, 지금 신용카드로 해서 주유를 했고요. VAT 포함 132000으로 해서 구분은 요거는 매입 부가세죠. 5번 누르시면 매입 부가세 쪽으로 나오고, 자, 요 부분은 주유소, 가득 주유소 전표 유형은 네, 기본 1000번이고 더 좋은 지점이고요. 세무 구분은요. 네, 일반 세무 구분은 신용카드니까
자, 카드 매입 쪽으로 해서 27번으로 넣어야겠네요. 현금 영수증 28번으로 넣어야겠네요. 신고 기준을 그만두시고요. 네, 요거는 부가세 포함한 걸로 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네, 미지급금이고요. 적용. 상품 아니니까 상품을 차량 유지비로 바꿔주시고 800번대 유류비. 네, 외상매입금 아니고 차량 번호를 넣어야 되나요? 차량 번호가 네, 딱히 없지만 아이고 다시 하겠습니다. 차량 네 공장용 화물차 주유 네 가득 1000번 2000번 세무구분 28번 공급가액은 132000 네 해서 나와주시고 네 차량 유지비 그냥 차량 유지비 공장용이니까 요걸로 할게요. 500번대로 할게요. 네, 공장이라는 걸 제가 간과했습니다. 미지급금이고요.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금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현금 영수증으로 거의 처음 나온 것 같은데 현금 영수증 하라는 건 여튼 똑같이 카드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런 다음에요 부가세 신고서로 하겠습니다. 네, 이익이 예정이기 때문에 이익이 예정 7, 8, 9월 3, 4분기 네 불러오기 하고요. 네, 지금 이런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취명세서 쪽이니까 요거는 여기 매입 쪽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카드 매입, 현금 영수증 매입 해당되는 거 정답 4번입니다. 19번 문제 전표 입력 후에 더존 지점에 이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세액이에요. 자, 전표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 예, 요건 선물 세트고요. 이번엔 외상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습니다. 자, 공통매입세액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이 부분 일단 전표 입력부터 할게요. 더존 지점이고요. 7월 5일. 네, 거래처 접대비. 안 쓰셔도 상관없고 일반 요것도 이제 매입이니까 5번 매입 전표로 가고요. 거래처는 청우유통 점포 유형 1000번 지점 세무구분은 이제 접대비고요. 부가세 포함한 부분. 네, 그래서 요거는 매입 불공제 쪽으로 해서 24번 접대비 매입 불공제로 하시면 되고 왜냐하면은 접대비 49번 코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급가액은요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여로 하시고 공급가액은 VAT 포함이니까 얘는 50만원으로 하셔야 하겠네요. 네, 그리고 미지급금으로 해서 외상이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아니라 얘는 접대비고요. 네, 영업부니까 800번대. 외상 매입금 이 부분은 네, 뭐 그냥 두겠습니다. 세금계산서니까. 네, 미지급금으로 상관없고요. 뭐 일단은 넘어가고요. 네, 그럼 다음에 자 매입세 불공제 내역 쪽으로 가셔서 더존 지점에 해당되는 이기 예정에
조회를 통해 불러오기를 하시면 불러오기가 되고요. 이 중에서 접대비 관련된 것이 이제 이쪽 공통 매입세 안분계산 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50만 원에 대한 것만 쓰시고 계산식 동일한 걸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확인해서 나오시면 금액이 바뀌어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 면세 공급 총 공급가액 아니죠. 죄송합니다. 과세 면세 부분 55만 원. 네, 일단 삭제를 해볼게요. 네. 네, 불러오기 예, 이렇게 하고요. 네, 그리고 전표 입력하고 여기에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계산하지 않는 요거만 그냥 찾으면 되는 문제였네요. 그래서 요거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조금 문제가 좀 그렇네요. 사실상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입력하라는 얘기 없이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풀라는 형식의 문제였나 봅니다. 뭐 좀 애매하지만 여튼 아까처럼 사실은 여기 들어가셔서 50만 원에다가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3번이에요. 20번 문제, 이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 대상이 아닌 부속명세서인데요. 네, 요거는 저는 웬만한 거 부가세 신고서에서 좀 해결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서 보통 많이 합니다. 이기 예정이라 7월부터 9월까지 그대로고요. 이쪽 보시면 자 지금 과세 매출 관련된 거, 영세 매출, 건별, 카드 매출 다 있는데요. 지금 수출이 없어요. 즉 수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실질 명세서가 있지는 않습니다. 정답이 1번이고요. 매입 쪽 쪽은 여기서 과세 매입이 있으니까 과세 매입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과세 표준 같은 경우 들어가시면 네, 면세 부분 이렇게 있으면 계산서 발급 수취 금액이 있다는 건 계산서 합계표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 있는 이쪽에 있는 서식을 갖고 푸시거나 면세를 보시고 싶으시면 과세 표준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1번 문제 19년도 1월 말 결산 시 원가 보고서에 계산될 감가상각비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말 그대로 원가 보고서 가시면 돼요. 네, 감가상각비. 네, 그런데 지금 감가상각비니까 요거는 네, 감가상각비 현황을 봐야겠네요. 네. 원가 보고서에 들어갈 감가상각비니까 감가상각비 현황 쪽에 가셔서 원가 보고서에 들어갈 500번대만 찾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1월 말 결산이니까 1월 달 것만 확인. 조회하면 단기 감가상각비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1333337 여기네요. 정답이 3번입니다. 22번 문제 원가 보고서 노무비 지출액이네요. 자, 프로젝트로 관리합니다. 라는 거에서 예, 이건 프로젝트별 원가 이쪽 그래서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를 봐야겠죠. 그러면 프로젝트별이고요. 더 좀 본점이고 프로젝트 부분으로 해서 전체 다 체크해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올해 조회 확인 하면은 공장별로 나와요. 그 중에서 노무비 지출이 가장 많은 거니까 노무비 지출 가장 많은 거 찾을게요. 광주 공장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2번이 정답.
23번 문제, 자, ERP에서 다양하게 원가 산출할 수 있도록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원가를 산출할 수 없는 관리 항목. 지금 보니까 회계 단위별, 부서별, 프로젝트별, 프로젝트 분류별 있는데 비용센터별은 없어요. 정답은 3번. 24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 실제 원가 계산을 하고 있고요. 1월에 제품 생산에 투입된 재료량이 10,000단이래요. 그러면은 재료비 실제 단위당 소비 가격은 얼마인가 부분인데, 자, 요거는 뭐 결산 자료에서 하실 수도 있고 원가 보고서에서도 하실 수 있지만 결산 자료 입력 쪽으로 해서 조금 더 편하게 해봅시다. 그러면 1월에 해당되는 거, 여기에서 원재료 재고액이 원재료 재고액 여기 넣어주시면은 여기 재료비가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지금 10,000단이니까 10,000단위로 나누시면 됩니다. 510, 50000 나누기 만. 이렇게. 정답은 2번이네요. 25번 문제. 2019년도 제조경비가 가장 낮은 분기입니다. 제조경비니까, 그리고 분기를 물었으니까 기간별 제조경비니까요. 기간별 원가 보고서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도전 본점이고 조회. 제조경비가 가장 낮은 분기는 1사분기네요. 정답 1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5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네, 잘 안 풀리시는 문제는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꼭 자기 손에 익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